자, 21강 투자자산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객관식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기억, 니은, 디귿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판매용 건물은 여러분 상품이 돼야 되는 거죠. 건물이나 투자부동산이 될 수 없죠. 본사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은 당연히 영업 목적에 사용할 거니까 그렇죠. 유형자산인 건물이 돼야 되니까 잘못됐죠. 그럼 요것도 안 되겠죠. 답은 아마 딱 봐도 2번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투자부동산이니까 이렇게 상품, 건물, 투자부동산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여러분 요 문제들은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세무사의 기출문제를 각 파트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보시는 모든 문제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전산회계 2급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릉은 단기 차익 목적으로 남영전자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만원에 매입했으며 취득 시 거래 수수료 5천원이 발생하였다.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기 차익 목적이면 당연히 단기 매매증권 당좌에 속한다 맞죠? 그 다음에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에 속한다 맞죠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고 했고요. 단기 매매증권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 맞네요. 자, 취득 시 처리한 주식 계정의 취득가액은 5천원이 포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었죠? 요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거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수수료 만원과 함께 자기가표를 지급했다. 자, 여러분 장기 보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유동자산이 아니죠. 그쵸? 요거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아, 그렇죠. 만기 보유증권 아니네요.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투자 자산이 11만 원이 증가하겠네요. 요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참고로 여러분들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죠. 액면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액면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요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여유자금으로 요 문정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럼 문정이라는 회사의 주식이면 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죠? 요 증권에 한 주당 여기 1,000원이라고 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요. 요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이 표면 금액 요 1,000원을 액면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1,000원이라고 여기에 증권에 써 있지만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거래되는 금액은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의 이 시가는 1,000원 액면 금액대로 거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혹시? 자, 그래서 액면 금액 1,000원짜리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실무적으로는. 하여튼간은 요 액면 금액이라는 단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 주권에 써 있는 그냥 표면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거래가 꼭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1,000원으로 구매를 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주에 1,000원이면은 10만 원이고 만 원을 100주에 1,000원이면 뭐 10만 원이고 만 원을 포함해서 11만 원의 투자 자산, 매도 가능 증권인 투자 자산이 증가되는 거 맞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A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뭘로 하면 될까요? 재고 자산인 상품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 2번이 답인 것 같네요. 시세 차익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투자 자산이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답은 2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투자 자산과 관련된 분기 문제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번입니다. 12월 17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 황수건설의 주식 100주를 자, 액면 금액은 2만 원이지만 1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 액면 금액은 구입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8,000원인데 100주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18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수수료 1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자,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답을 보면서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문제지가 있고 뒤에 답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요 답안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때는 10만 원만큼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답지를 보지 마시고 연필로 분개를 그 책이나 연습장에 꼭 써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제가 문제 따로 답안을 따로 해놓은 게 분개는 꼭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수료 비용인데 여러분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수업을 이론만 들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분개를 입력할 때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900번대 코드 번호대를 사용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부터 차분하게 순서대로 수강하시고 실기는 뒤에 가서 또 순서대로 수강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코드 번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라는 거 정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기할 때 또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단기 운영 목적으로 동행 발행 주식 1000주를 자, 액면 금액은 표시 금액이지 구입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500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11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0주에 6,500원이면 650만 원이네요. 그럼 65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증가하고 수수료 비용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죠. 자, 보통 예금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이란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11월 29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요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0주 이거를 한 주당 만 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1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대요. 그러면 1000주에 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인데 지금 요 12만 원 처분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았으니까 988만 원인가요?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자산은 없어지겠죠. 팔았으니까. 자, 요거는 9,000원에 취득했으니까 요 900만 원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88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뭐냐면 스승님,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처분할 때 수수료는 처분 수수료로 처분 수수료인데 이걸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처분 금액에서 차감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요거는 100% 이해 안 가도 되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자, 약자로 써볼게요. 단기 매매증권이 900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988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자, 수수료를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보면 자, 수수료 12만 원 고려하지 않고 얼마를 받았겠어요? 이거는 1000만 원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 100만 원만큼은 뭐겠어요? 100만 원만큼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통 예금으로 12만 원을 수수료를 낸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또 해보면 이런 질문을 또 많이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래요. 회계 이론에서 단기 매매권 처분이 100만 원, 수수료 비용 12만 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순액으로 보면 100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면
88만 원의 수익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를 하나, 요 처분 이익에서 차감을 해서 인식을 하나, 사실은 손익계산서의 단기순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회계 이론에서는 이거는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거니까 굳이 따로 구분해서 하지 말고 요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해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처분할 때 수수료는 이렇게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해줘라, 이런 내용인데, 혹시 제 말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암기해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합격을 목적으로 있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또 공부하다 보면 제가 했던 말이 또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혹시 많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전산회계 2급 수업이고요. 지금 급수에 맞춰서, 그 레벨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나라고 또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수업은 아주 기초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4번입니다. 자, 12월 4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사가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할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보통예금 99만 원이 들어왔겠죠. 100주인데 10,000원이면 100만 원이지만 10,000원을 제외하고 받았으니까,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5,000원에 100주면 50만 원이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 49만 원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고, 요 얘기는 방금 설명드렸었죠. 수수료는 별도로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처분손익에서 조정을 한다라고 아까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그죠? 자, 오랜 시간 또 어려운 내용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